자, 우리 어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에서 중요한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연상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어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브랜드 연상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또 하나 요건이 있었죠. 자, 그 세 가지 요건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브랜드 연상과 관련해서 브랜드 연상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브랜드 연상 유형과 관련해서 제품 속성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직접적인 제품 속성과 관련되지 않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관련된 브랜드 연상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제품의 속성과 관련된 연상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제품 범주에 관한 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제품 속성에 대한 연상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치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치약과 관련해서 제품 속성 중에 잇몸 강화 속성이 강하다. 아니면 충치 예방에 강하다. 아니면 입냄새 제거에 강하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서 소비자의 브랜드의 형성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속성과 직접 관련된 연상의 세 번째는 품질 가격과 관련된 연상입니다. 자, 우리는 품질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식된 지각된 성능이라는 게 있죠. 지각된 성능이라는 게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지각된 성능이라는 게 뭘까요? 본인이 그 제품을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사용해 보면 이게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얘기로 하면 품질이라는 거죠. 품질. 그래서 이 원래 기대했던 거하고 이 지각된 성능 내지 품질하고 이 갭이 만약에 이게 더 크다고 하면 소비자는 굉장히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거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그 반대로 기대보다 품질이나 지각된 성능이 미흡하다. 이런 경우에는 불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을 해서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각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만족한 고객은 한 3명, 4명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불만족한 사람은 그거에 2배 내지 3배 더 이거는 뭐가 안 좋고 이렇게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불만족한 것들이 부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마케터 입장에서는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면 안 되죠. 이거.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는 지각된 성능이나 품질에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대는 조금 더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품질 측면에서 조금 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을 기본적으로 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 회사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다른 얘기로 해보면 우리가 이런 CPV가 아니라 VPC로 얘기를 하면 자, 소비자들이 어떤 가격을 지불을 하고 제품을 샀는데 자기들이 제품을 사서 써보니까 이 가치라는 게 원래 이렇게 더 커야 별로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가격 대비해서 가치가 더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불만족을 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 제품과 가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슬래시로 해놓은 거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뛰어난 제품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가격 대비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제공해야만 소비자들의 만족을 통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지각된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청바지를 보면 게스 제품하고 지오다노를 보여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스가 좀 자,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러냐 이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지각된 품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인 품질이라고 은밀하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는 주관적 생각이에요. 주관적 생각. 이건 객관적 생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한테 아이폰이 더 좋으냐, 갤럭시 5가 더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보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객관적인 품질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어쩌면 베가 시리즈라든가 펜텍에서 만들어내는 게 객관적인 품질이나 성능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자기 나름의 지각된 품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해야만 소비자들의 브랜드 연상에 긍정적인 연상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보면 자, 가격을 보죠.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개괄적인 입장에서는 VPC라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마냥 가격을 낮춰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격을 낮추다 보면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마냥 가격을 낮춰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품질이다. 고품질이라 그러면 고가격을 부과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고품질이라도 가격을 조금 낮춰서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수가 있죠. 근데 이익이라든가 수익 부분은 좀 작아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고품질인 경우에 고가격을 매기면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비중은 낮아지겠지만 단가 대비해서 마진 폭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어느 정도 기업의 상황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그림에 보면 현대카드 있는데 이 현대카드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블랙카드예요, 이게. 이게 뭐 밝게 한다고 해도 색상 자체가 블랙이에요, 블랙. 자, 제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블랙이라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블랙이라는 게 그 좀 강렬한 게 있나요? 검은색이라는 게 강렬한 게 있고 좀 중후하거나 좀 어떤 이미지 자체가 무겁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카드는 그 카드의 알파벳 마케팅을 주로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M카드니 무슨 카드니 뭐 이런 걸 했죠. 자, 이 블랙카드는 아무나 발급을 안 해줘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 대한민국에서 0.05% 안에 든다. 자산으로. 그런 사람만 발급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2005년에 나왔어요. 2005년에. 0.05%의 최상위 계층을 타겟으로 했어요. 이거는 VIP 카드도 아니에요. VIP 카드는 상당히 많이 남발되고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카드가 VIP 카드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VIP냐? 아니에요. 웬만한 직장인들 한 10년 차 정도 되면은 다 발급받았어요. VIP는 카드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플래티늄 카드라 그러죠. 그건 어느 정도 뭐 사용 실적 어떤 카드사 꾸준하게 사용하면 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하나 더 붙어 있죠. VVIP 카드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입이 안 돼요. 연회비가 100만 원이에요. 2005년에 연회비가 100만 원이면 가입할 사람들이 많지 않죠. 자, 월 한도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근데 카드 발급 받아보면 월 한도가 특히 학생들이나 그런 좀 직장의 초년병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몇백만 원 단위죠. 한도가. 쓰고 싶어도 몇백만 원 단위예요. 자, 이렇게 해서 9,999명에게 만 가입 기회를 부여한다는 걸 가지고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뭔가 여기 이런 카드를 쓴다 그러면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꼭 여기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이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전시 효과 내지 뭐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데 아니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제가 정확한 용어를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된장녀 이런 거하고 연결되나요? 자,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더 블랙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을 가입 승인을 해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고품질이라는 거예요. 고품질. 그런 브랜드, 아주 고품격 브랜드라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현대카드가 승부를 좀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의 종류를 한 3가지를 봤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해요. 이거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3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3가지 유형 중에서 이 유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실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 회사에 뭐 예를 들어 치약 회사다. 쉽잖아요. 뭐 잇몸을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어린이들이 사용하면 맛이 좋습니다. 치약, 맛이 좋은 치약 뭐 이런 걸로 예전에 광고한 적 있죠. 자, 이 실행하기가 쉬운데 여기 조금 트랩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경쟁 브랜드에서 쉽게 모방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자일리톨검 최초로 출시한 회사는 롯데 자일리톨검이에요. 핀란드가 원산지인 뭐 그런 유럽에서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했는데, 자, 이 자일리톨 성분이라는 게 아주 독특하긴 하겠지만, 뭐 핀란드나 이런 데서 이 껌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온다는 거죠. 껌이 다른 보통의 껌보다 잘 팔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방 모방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품 속성과의 강한 연상에 의해서 브랜드 자산이 만약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어떤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미원하면 미원 원래 그 여러분 대상이라는 그룹사가 있죠. 대상의 원래 이름은 미원사예요. 미원사. 그래서 발판이 조미료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대상이 여러 가지 그 그룹을 형성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미원이라고 하면 그냥 화학 조미료의 대명사죠. 대명사. 미원 한 봉지 사와라.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점점 화학 조미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미원이라는 회사가 회사 이름을 바꿔요. 대상이라는 걸로 바꾸죠. 원래 미원 상사였는데 미원으로 됐다가 대상으로 바꾸죠. 그리고 브랜드 자체를 식품 사업 하는데 미원이라는 어떤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청정원이라는 거를 그 브랜드로 내세우죠. 뭔가 청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되게 화학조미료하고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식품군에는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냉동식품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쿡앤조이라는 거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냉동식품도 보면 뭔가 그 냉동된 거를 바로 이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요리를 하는 의미에서 그 요리가 즐겁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쿡앤조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일반 식품군이나 냉동식품에 뭐 미원 뭐 만두, 미원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원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기존에 구축된 너무 강력한 브랜드가 다른 제품에 확장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속성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그 기능적 편익만을 제공하는 거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점은 좀 그 상대적인 거고 제일 큰 게 이거예요. 경쟁 브랜드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현상인데 여러분 이 누군지 알죠? 자, 이렇게 보면 그 조금 그 잘 모를 수 있는데 색동저고리 있죠. 색동저고리 입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죠. 자, 이 전체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그 유니폼하고 이렇게 보면 그 항공사에 있어서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인데 기존의 대한항공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거를 썼나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생각나는 거 없나요 혹시? 보면 광고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조용조용한 광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줬는가 하면 친절하고 여성스럽고 굉장히 상냥한 이미지,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줘서 초반에 잘 론칭을 했죠.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비록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요? 제품 속성과 관련이 되나요? 제품 속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죠. 자, 이런 그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현상에는 첫 번째로 브랜드 퍼스널리티에 대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하면 어떤가요? 할리 데이비슨.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뭐 TV라든가 이런 매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 본 적 있죠. 할리 데이비슨 하면 어떤가요? 그 남성적이고 뭔가 자유를 추구하고 뭐 이런 게 느껴지나요? 자, 느끼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 이미지 그 브랜드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브랜드 퍼스널리티는 뭐냐 하면 사람은 퍼스널리티가 있죠.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 우리 유형 보면 MBTI 이렇게 검사해 보면 저도 검사를 한 2년 전에 해봤는데 왜냐하면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 상당히 유의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 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자, 그 사람에만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에도 보면 성격이 있더라는 거죠. 풍기는 맛, 분위기, 뭐 퍼스널리티하고 유사한 상표에도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특성이 여기에 결부되거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령, 성별, 사회계층, 개인의 성격 등 인간과 관련된 변수가 브랜드에도 있다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남성스럽고 뭔가 그 자유를 추구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말보로 하면 어떤가요? 말보로 하면 말보로하고 좀 대비되는 게 버지니아 슬림인데 이 슬림이라는 그 자체가 풍기는 게 다르죠. 말보로하고. 말보로 보면 좀 그 여러분이 광고를 깊숙이 보지 않았다 그래도 말보로 하면은 그 담배 영화 같은 데 보면 말보로 담배 딱 꽂고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어디서 많이 나오던가요? 예?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나요? 뭐 그런 이미지하고 비슷하죠. 말보로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마초 이미지, 남성스러움 뭐 이런 게 느껴지는 데 비해서 버지니아 슬림은 그 여성들이 주로 애호하는 담배, 그 여성스러움 뭐 이런 게 그 기본적인 브랜드 퍼스널리티로서 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마초 이미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과의 교수님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건 농담이고, 그 코카콜라 하면 좀 전통적이고 활동적이에요. 펩시 하면은 관습을 거부하고 젊고 이런 그런 그
퍼스널리티가 느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충 알았어요. 뭐 사람도 성격이 있고 연령에 따라서 어떻고. 자, 브랜드도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는 좀 안정감이 있고 전통적이고 이런 데 비해서 최근에 나온 브랜드들은 그거하고 좀 반대되겠죠. 활기차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죠. 자, 여기 코카콜라하고 펩시하고 역사를 보면 코카콜라가 훨씬 길잖아요. 100 몇십 년 됐죠. 자, 그러면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왜 그러면 여기서 다루고 있느냐?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랜드와 고객 간의 인간적인 관계.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느낌과 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어떤 사람들 보면 꼭 코카콜라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코카콜라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펩시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전에 보면 컴퓨터 보면 꼭 애플에서 나온 매킨토시, 한국은 잘 없는데 매킨토시 컴퓨터만 매니아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먼저 나왔지만 익스플로러 말고 지금 보면 크롬이라든가 뭐 다른 거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거는 자기가 그 브랜드하고의 관계라든가 태도에 있어서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마케팅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브랜드는 소비자 자신의 개성이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 단순히 브랜드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브랜드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 자기 나름의 개성이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 브랜드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자산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브랜드 퍼스널리티에서 주는 메시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가 좀 더 그 소비자 특정 집단들한테 더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브랜드 퍼스널리티는 퍼스널리티 자체가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좀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개념이 자아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개념. 자, 자아 개념은 원래 심리학 용어인데 자기를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놓을 때 자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자아 이미지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좀 생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옆에 있는 지인한테 어떻게 얘기하나요? 저 사람은 왠지 좀 차갑게 느껴진다. 저 사람은 좀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왠지 성실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좀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자아 이미지죠. 자아 이미지. 그리고 자아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아 개념이에요. 제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 대상, 관찰 대상으로 놓여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자아 개념이에요. 브랜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자아 개념하고 브랜드 퍼스널리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브랜드 자산 구축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소비자는 자기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해요.
여러분한테 카드를 이렇게 2장씩 해서 비교를 해요. 그 대비되는 카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가지 조합을 딱 보여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조합이 뭐냐 하면 차갑다, 따뜻하다. 또 이거는 뭐 맑다, 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10가지 정도 조합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물어보죠. 당신 지금 카드를 10장의 페어 짝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기억나는 형용사가 뭐냐? 아니면 동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는 20개죠. 20개. 20개 중에 다 기억할 수가 없죠. 짧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자기 이미지하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내가 뭐 냉철하다 이런 사람은 그 차갑다, 냉철하다 이런 거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유의할 정도로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자아 개념하고 비슷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자기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가진 거를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항공사 광고를 이렇게 보여주면 대한항공은 좀 역사가 오래됐고 좀 안정감이 있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좀 여성스럽고 왠지 좀 부드럽고 좀 둔탁하기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면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왜 대한항공을 주로 탑니까? 아니면 당신은 왜 아시아나항공을 왜 자주 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들하고 좀 결부가 되더라는 거죠. 자아 개념, 자아 이미지하고 비슷한 항공사를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소비자는 자기의 자아 개념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들보다 기억뿐만 아니라 더 선호해요. 그리고 더 강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기억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제품, 브랜드를 더 선호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터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브랜드가 객관적인 평가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라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올드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을 4시간 딱 잤는데 딱 걸어오면서 막 4시간 잔 거하고 6시간, 7시간 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4시간 자고 오면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투쟁심이 막 생겨요. 투쟁심이. 그래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되더라고요. 저쪽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 퍼스널리티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사람도 상태에 따라서 좀 더 도전적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브랜드 퍼스널리티, 자아 개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연결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타이거 우즈라든가 김연아는 다 유명인들이죠, 유명인. 광고 모델로 유명인들인데 여러분 김연아가 지금 광고 업계에서 단연 랭킹 1위죠.
왜 그런가 하면 김연아가 나온 광고 모델로 쓴 회사들이 매출이 급성장했어요. 뭐 100%, 200% 성장한 회사도 있고 거의 다 나온 회사들마다 그 광고 모델료 준 거 하나도 안 아깝게 대부분이 다 잘 그 목적을 거뒀다는 거죠. 근데 광고를 보면 꼭 이런 유명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사용자를 그 모델로 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나와서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 직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반 보통의 뭐 그 꼬마가 나와서 여러분 그 생명보험 회사 중에 알렉스라는 꼬마 그 꼬마가 유명인인가요? 잔소리꾼 해갖고 대한생명의 알렉스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본 적 없나요? 그 서양애 같기도 하고 한국 애 같지는 않는데 저는 그 볼 때마다 좀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 잔소리꾼 해갖고 나오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떤 회사들은 반드시 유명인을 안 써요. 자, 여기 밀러의 하이라이프 맥주라는 게 있는데 그 맥주가 외국 회사다 보니까 잘 친숙하지가 않는데 밀러 맥주는 알죠, 여러분? 밀러 맥주가 비싸죠? 비싼가요? 한국 맥주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어쨌든 밀러 맥주가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보편적이지가 않았어요. 어떤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됐는데 이미지를 바꾸죠, 완전히.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그 중저가의 그 일반 도시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로 포지셔닝을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특별히 광고 모델을 썼던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이 딱 일하면서 이렇게 한 모금 마실 때 시원하고 그런 것들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에 관한 연상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런 건데 대개의 경우는 유명인을 많이 쓰죠. 근데 꼭 유명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자, 뭔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거로 생각되는 사람. 또 호감을 좀 줘야 돼요, 호감을. 자, 일반 사용자든 그런 사람이지. 나이키가 한때 좀 망했죠, 완전히. 왜 망했나요? 타이거 우즈가 어떻게 됐었나요? 완전히 그 스캔들로 망가졌었죠. 완전히 망가졌죠, 갑자기. 그래서 타이거 우즈 딱 등장하면 연상되는 게 뭔가요? 나이키 광고가 자꾸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성공한 거고 유명인을 써서 이거는 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죠. 스캔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살아났는데 몇 년 동안 나이키가 곤혹을 치렀어요. 갑자기 타이거 우즈가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호감을 주고 자신과 유사해서 친숙함을 느낄 때, 자, 나이키 신발을 살라 그랬는데 자신과 친숙함이 느껴지나요? 타이거 우즈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런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는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한동안. 신뢰성이 높을 때 소비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자, 그래서 자기 회사 브랜드 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특성의 제품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자, 너무 유명한 연예인, 지금 현재 시점에 너무 유명한 연예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광고하던 데서 다 내려왔죠, 한동안. 한동안 내려왔고 지금 잘 볼 수가 없죠. 아직도 좀 그 회복 중이라고 봐야 되죠. 자꾸 그 광고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들, 네? 어떤 여자 배우가 자꾸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가 약해지거나 신뢰감이 안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명 회사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 모델로. 왜냐하면 스캔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자에 관한 연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조금 헷갈려요.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인데 제품 용도에 관련된 연상이에요. 우리 게토레이 하면 어떤가요? 게토레이. 꼬마들부터 물어봐 보면 갈증 날 때 생각나는 음료죠. 갈증 날 때. 갈증이 뭔가요? 갈증. 갈증이라는 것은 게토레이의 기본적인 제품 속성은 아니죠. 제품 속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런 걸로 연상을 강하게 하는 거죠. 컨디션 하면 어떤가요? 컨디션.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이 걱정된다면 모닝케어. 자, 이 컨디션 자체의 제품 속성은 뭐 여기 뭐 아스파라긴 콩나물 머리가 들어갔는지 콩나물 꼬리가 들어갔는지 뭐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겠지만 이거하고는 속성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용도라는 거죠. 용도.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투유 초콜릿이 있습니다. 투유 초콜릿. 투유 초콜릿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투유 초콜릿은 아예 시작할 때 선물용으로 나온 거예요.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타겟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속성은 뭐 카카오가 몇 %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뭐 이런 거부터 맛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용도 자체를 제품의 사용 용도를 그 선물용에다가 그 타겟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산지와 관련된 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기가 3개 있는데 이거는 많이 봐서 알겠어요. 이 어떤 나라인가요? 영국이죠. 한국 국기가 참 좋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헷갈리진 않잖아요. 이거 색깔을 섞어 놓은 거 같죠? 그냥 바꿔 놓은 거 같죠? 유명한 나라예요 다. 여기 무슨 나라일까요? 프랑스. 여기 무슨 나라일까요? 이탈리아. 아마 이 시간 끝나고 다시 보여주면 틀린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이거 구별 못 하겠더라고요. 색깔을 뭐 아예 외우면 몰라도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브랜드 남자들도 알죠, 이거. 여학생들은 더 잘 알겠지만 꼼파니아, 페페, 레세, 라네즈 이거 물어보면 아 이거 화장품인 것 같다. 알죠? 근데 이거 만드는 회사가 어딘가요? 프랑스나 이탈리아인가요? 이 회사들이? 아니죠. 다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제품. 근데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브랜드를.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런 거는 주로
유럽의 전통적인 나라들에서 좀 고품격의 제품을 만든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요즘은 한국 제품들이 많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과거에 보면 향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그 전통도 오래돼 있고 좋은 고품질의 그런 것들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영국은 차와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프랑스는 향수와 패션,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패션, 의류, 가죽, 둘 다 이제 패션이 들어가 있는데, 커피도 보면 에스프레소 커피 있죠. 여기도 그 판매하던데 정말 요만큼 나오대요, 요만큼. 그걸 즐겨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건물에. 건물에 있는데, 저하고 가면 꼭 그거를 마시더라고요. 그 에스프레소 커피. 그 에스프레소의 본 고장이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그 사람이 유럽에 그 회사 다닐 때 유럽에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품 브랜드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급 이미지를 주거나 아니면 그렇지 그 패션이나 향수는 프랑스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를 건드려 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품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현상이죠. 이거 뭔가요, 이거? 아웃백이죠, 아웃백. 그럼 아웃백이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아웃백 회사가 어떤 데서 운영하나요? 한국인가요? 외국인가요? 아웃백 한국 회사 아닌가요, 이거? 한국 회사인 것 같은데 왜 캥거루가 있나요? 캥거루가 왜 있죠, 여기? 아웃백이 뭐 하는 회사죠? 외식업체인데 그 고기 종류 뭐 이런 거죠. 다. 근데 여기 그 고기 원료 원산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고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보면 제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깨끗하고 뭐 이렇게 뛰어놀고 뭐 이런 그 좀 동물에 대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호주가 원산지인 경우에 좀 이미지가 괜찮죠. 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나왔는데 1차적으로는 호주 오지에서 만날 수 있는 대평원의 자연이 만들어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아웃백에 가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자, 캥거루, 코알라의 인테리어를 해놔서 마치 호주의 레스토랑인 것 같이 연상되는 거. 제가 잘 아는 어린이가 코알라가 어느 나라 동물이냐 물어갖고 다른 나라 썼다가 그 엄마한테 되게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해서 그 코알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일단 호주의 청정 고기를 쓴다. 또 대평원에서 뛰어노는 것 같은 어떤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산지뿐만 아니라 호주의 체인 레스토랑이라는 이미지를 주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가져다가 쓰는 건데 이거는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현상이에요. 자, 이 그림 보다가 이 글씨가 많이 나오니까 살짝 긴장이 되는데, 자, 브랜드 연상의 유형이 우리가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를 봤고 관련이 없는 거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유형이 기업과 관련된 브랜드 연상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 하면 삼성의 뭐 인재제일주의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삼성의 1등주의죠, 1등주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삼성의 1등주의, 제일주의. 자, 삼성 하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유한 킴벌리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한국의 존경받는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죠. 유한 킴벌리 하면 유한양행의 유일한 사장이 연상이 되죠. 좋은 일 되게 많이 했어요. 죽으면서 다 사회에 거의 환원했죠. 다. 재산 다 환원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전문 경영인한테 다 회사를 잘 경영해달라고 다 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 사회적 책임 이런 게 그 경영학에서 이런 데서 논의 안 될 때 벌써 그거를 실천했어요. 회사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종업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다 했죠. 그 유일한 사장이. 자,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푸르게 캠페인 한 거 있죠. 기업 캠페인 한 거. 이걸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클리넥스 이런 거 보면 그 원료가 뭔가요? 원료가 그 화장지에 들어가는 원료가 그 목재에서 나오죠. 목재. 목재를 베어내서 그거를 뭐 가공을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거기 섬에 그 식수를 계속 하죠. 잘라낸 것보다 더 많게, 아니면 잘라낸 만큼 계속 나무를 심어요. 자, 이런 어떤 추상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서 여러 제품 범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그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있고 품질에서는 끝내준다, 최고다. 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혁신적이다. 애플 하면 혁신. 자, 이런 어떤 기업과 관련된 연상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뭐 이런 그게 잘 돼 있으면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연상에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진짜 마지막 섹션인데, 세 번째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 강력한 상표의 활용 방안이에요. 강력한 브랜드. 강력한 브랜드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라인 확장 전략과 브랜드 확장 전략인데, 자, 이거 여러분 뭔가요? 제가 지금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데미소다죠, 데미소다. 데미소다가 처음 나왔을 때 한두 가지 맛이었어요. 근데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성분이라든가 이걸 조금씩 추가를 하죠.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색상, 성분을 배합하거나 패키지로 이렇게 내는 거. 그 왜냐하면 데미소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미소다라는 이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데미소다 무슨 맛, 아니면 색상 이렇게 다르게 해서, 자, 이런 것들을 라인 확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확장 전략이에요. 나이키 하면 원래 운동화예요.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인데 그 여기서는 뭐 골프 치는 이 중에서 교양 체육이나 이런 걸로 그 학교에서 골프 그 있나요, 혹시? 골프 있죠. 그래서 골프 좀 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키 골프 세트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 자, 안 알려져 있는데 잘 골프 용구 만드는 회사는 뭐 캘러웨이라든가 뭐 있죠, 몇 개. 근데 나이키도 만들어요, 나이키도.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나이키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나이키 골프 장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 라인 확장 전략하고도 좀 연계는 되는데 그거보다는 기존의 브랜드명을 사용해서 다른 제품군으로 진출했죠. 자, 이거는 다른 제품군으로 진출한 게 아니죠. 음료라는 제품군은 똑같죠. 근데 이거는 데미소다가 유명하지만 그 식품 음료 사업을 계속 하는 거고 이거는 전혀 다른 제품군으로 옮겨간 거죠. 운동하고 골프 장비하고는 다르죠. 자, 기존 브랜드를 가지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상표 확장 전략,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리 원래 비누로 유명한데 아이보리 비누도 아이보리 샴푸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내는 거죠. 그래서 비누하고 샴푸는 좀 다른 제품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표 확장 전략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한 30년 전부터 이런 확장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경쟁 격화예요. 경쟁 격화. 세계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그래서 신제품을 하나 개발하려면 보통 유명 제품, 신제품 하나 개발 제대로 하려 그러면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00억 원.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가 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을 전혀 다른 신제품을 개발해서 계획하고 전략 짜고 실행하는 데까지 1,0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이 신제품 개발이나 도입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소비자들의 어느 정도 욕구라든가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이라든가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가지 않으면 실패예요. 실패 거의 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접근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확률은 높아봐야 40% 정도밖에 안 되죠. 신제품을 획기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패율이 높다 보니까 기존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확장한다는 거예요. 확장. 자, 이게 가지는 이점은 소비자들이 기존 상표명에 친숙하죠. 친숙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인식이 빠를 수가 있어요. 즉시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덜 들어가요. 기존에 있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확장한 거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이 호의적인 평가를 받으면 기존 브랜드 이미지도 같이 강화가 되죠. 확장된 게 잘 되면 기존에 있는 브랜드도 같이 브랜드명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여기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확장을 근데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상표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 티파니 보석 봤죠? 티파니 보석. 티파니 보석류가 굉장히 고품질의 고가격인데 10대들의 은팔찌 이런 거 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죠. 야, 내가 어떻게 소위 한국말로 얘기해서 고딩들하고 같이 노냐. 나같이 이런 귀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같은 그런 급으로 노냐. 뭐 이런 속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강한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표 확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록스는 사실은 복사기 시장의 1등이었는데 컴퓨터에 뛰어들어가서 별로 재미를 못 봤죠. 재미를 못 봤어요. 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 어떤 제품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표 확장을 좀 무리하게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과 적정하게 확장하는 거에 뭐 기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자, 그거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 상표명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단 확장을 해야 되지 이게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브랜드에 대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안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긍정적인 브랜드 현상이 상표 확장에 연결돼야 돼요. 연결. 자, 클리넥스 화장지 이런 거는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클리넥스 기저귀 같은 거로 하니까 이미지가 좀 부드럽고 뭐 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이 적합하게 됐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샘표가 간장으로 유명한데 오렌지를 실제로 냈었어요. 샘표 오렌지를. 냈는데 흔적 없이 걷어들였죠. 너무 이게 부정적이니까. 오렌지 마시면서 자꾸 간장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자, 기존 상표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일단 신제품에 이전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표 확장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역으로 기존 상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브랜드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좀 확장 전략을 펼쳤는데 여기까지는 좀 이미지가 괜찮았는데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왔어요. 나오면 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브랜드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원래 있던 걸 잡아먹는 거죠. 카니발레이제이션이죠. 이것도 일종의. 원래 잘 구축해 놓은 브랜드를 얘 때문에 같이 동반 추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브랜드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요 지침은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요 필요 조건하고 연관된 건데 브랜드 확장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확장을 하면 그거보다가 더 크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구축해 놓은 브랜드 자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중에 혹시 질문 있나요? 너무 빠른가요, 제가 하는 게? 빠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브랜드 자산은 여러분이 뭐 아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더 늘어지게 하면 지루해요, 되게. 그래서 8장은 조금 적정하게 이렇게 좀 한 느낌이 있는데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없어요. 네, 없으면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